자, 오케이. 배설입니다. 자, 이 배설 같은 경우에는요. 보자. 배설계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린 배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배설하고 배출하고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배설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내보내는 걸 얘기를 하고요. 배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되고 난 찌끄러기들, 대변으로 똥으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게야. 자, 그러면 이제 노폐물 생성과 배설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꼭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영양소 3대 영양소였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CHO로 되어 있어요. 지방도 CHO로 되어 있죠. 얘들아, C가 뭐니? 탄소예요. H는요? 수소예요. O는요? 산소고요. 단백질은요? CHON으로 돼 있죠. N은 뭐예요? 그렇죠. 질소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들이 누구랑 결합을 시켜주느냐? 산소랑 결합을 시켜주는 거야. 자,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영양소하고 산소랑 결합을 시켜가지고서는요, 에너지를 발생시켜주는 거지. 근데 그때 노폐물이 나와. 자, 쓰레기로 누가 나오느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와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애들이야. 오케이? 자, 공통적으로 나와요. 근데 암모니아 있죠? NH3예요. 암모니아는 N을 갖고 있는 단백질을 분해시킬 때만 나와. 자,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이 요소의 형태로 오줌을 통해서 나가요. 자, 여기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나가고 물은 날숨을 통해서 나가고 또 오줌을 통해서 나가고, 근데 암모니아는요, 별표 한번, 간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오줌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일단 간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소로 바꿔서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됐니, 여기까지? 자, 얘네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우리는 배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줌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배설계인데 오줌 만들어주는 거 바로 콩팥이에요. 자, 콩팥 주먹만한 크기로 두 개 있죠. 그죠? 자, 우리 등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먹만한 크기로 두 개 있는데, 이 콩팥 두 개가 있고 뭐 하나를 뭐 띄어다가 써도 하나만 있어도 뭐 살 수는 있는데,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콩팥 동맥이라고. 항상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순이라고 얘기했어. 콩팥으로 들어오는 거 콩팥 동맥이야. 그리고 지나서 콩팥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는 혈관이 콩팥 정맥이야. 그러면 콩팥 동맥은 뭘 싣고 왔어? 노폐물을 싣고 오는 거죠. 그리고 콩팥에다 버리고 나가는 거야. 깨끗한 피가 돼서. 콩팥 정맥으로. 오케이? 그래서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서 모주문이 돼가지고 내보내는 기관인데, 자, 콩팥. 다시 한번.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요.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화장실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콩팥 안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콩팥은 크게 콩팥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나눠놔요. 자, 일단 콩팥 깔때기부터 얘기하면은요. 콩팥 깔때기는 어딨니? 콩팥 깔때기는요. 여기 콩팥 깔때기가 여기 있죠. 콩팥 깔때기는 빈 공간이야, 빈 공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콩팥 깔때기는 빈 공간이고요. 콩팥 겉질과 속질이 이제 메인인데, 콩팥 겉질에는요 주로 뭐가 있느냐? 사구체나 보먼주머니가 있고요. 속질 쪽으로 가면 주로 세뇨관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별표는 여기에요. 네프론.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네프론이 있어야지만이
오줌을 만들 수 있다란 얘기야. 사고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있어야지만이 오줌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만들어진 오줌이 콩팥 겉질과 속질을 통과해가지고 오줌이 만들어지면 콩팥 깔때기에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요. 빈 공간에. 일식 저장됐다가 오줌간 타고서 방광에 모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시 콩팥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 있는데 네프론은 사고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의미하고요. 자,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또 풀어보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뭐라고 한다? 콩팥 동맥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콩팥 동맥이야 이거. 그럼 콩팥 동맥 다음에 어디로 가? 지금 사고체로 가고 있죠. 자, 사고체, 그 다음 모세혈관, 그리고 콩팥 정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혈액이 이동하는 과정인데 이때 이 사고체를 둘러싸고 있는 애가 바로 보먼주머니예요. 이게 보먼주머니예요. 그리고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이 하얀 이 기다란 관이 세뇨관이야. 근데 이 세뇨관은 또 뭐에 얼기설키 있어? 모세혈관과 얼기설키 있죠. 이 모세혈관이랑 얼기설키 있다는 얘기는 물질 교환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콩팥 깔때기 쪽으로 이동해서 갑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또 한번 네프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자. 사고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고 사고체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이야. 이 모세혈관이 뭉쳐있게 되면은요, 우리 물호수 있잖아요. 물호수 이렇게 돌돌 감아놨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지나가다가 잘 못 지나가지. 수압이 높아지죠. 마찬가지야. 사고체에서도 혈압이 높아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는요, 그걸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 구조고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긴 관인데 이 세뇨관은 모세혈관에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오줌관은 이제 콩팥과 방광을 이어주고요. 방광은 오줌을 모아줘요. 저기 근육질 주머니라고 써있죠. 자, 얘가 근육으로 돼 있어. 요도는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개념 알겠죠? 자, 결국에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요. 근데 콩팥에서 오줌을 만드는 애가 어디 있어? 콩팥 겉질과 속질에 위치하고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사고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고요. 그 다음 걔네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네프론이 그러니까 오줌 만드는 제일 기본 단위라는 얘기야. 자, 어느 정도 오줌이 만들어지고 나면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그게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 갔다가 방광 통해서 요도를 갔다가 이런 식으로 화장실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네. 됐니? 자, 옆에 개념 쏙쏙 빨리 좀 한번 해볼까요? 음. 잘 봐, 괜찮아. 어? 자, 1번 보이뇨? 자, 2번 여기 A, B, C, D, E, F, G 전부 다 이름을 다 쓸 수 있으셔야 돼. 알겠죠? 됐니? 넘어간다. 자, 다음 3번이에요. 됐죠? 4번. 5번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고요. 6번에 B. 자, 여기서 질문. 질문이 뭐니? 영주야 다 풀었어? 아직 채점 못했어? 자, 그 다음에 오줌의 생성 과정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오줌의 생성 과정 한번 봅시다. 자, 오줌의 생성 과정은 여과, 제흡수, 분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과, 제흡수, 분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있다 그랬죠. 오줌 만드는 네프론이. 자, 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사이에서는요, 여과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아까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거라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먼주머니 압력이 높아요.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 차이 때문에 그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있는 건데 그 안에 혈액이 지나가다가 혈압이 너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모세혈관 벽을 빠져나와 버리는 거야. 삐죽삐죽 새어나온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거를 누가 받아주느냐? 보먼주머니가 받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모세혈관벽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혈관벽을 통과하려면 크기가 작은 물질이 통과되겠죠. 그래서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는데 이때 크기가 큰 애들은 여과되지 않아요. 크기가 작은 애들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구, 단백질 얘네들은 못 지나가. 그렇다면 혈구나 단백질은 오줌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혈구나 단백질은 오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과는 사고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가는 거야. 자, 이걸 우리는 여과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과를 시킨 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애들은 혈액 안에는 혈구나 단백질이 있지만 여과액에는 혈구나 단백질은 없어요. 그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가는데 아까 세뇨관은 모세혈관에 둘러싸여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소 말고요. 포도당, 물, 아미노산, 무기염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애들이잖아. 그죠? 요소는 노폐물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우리 몸에 다시 또 필요한 애들이니까 이 필요한 애들을 어떻게 해? 다시 흡수해야 돼? 누가? 모세혈관에서. 그러니까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재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재흡수 과정이야. 근데 별표. 포도당 아미노산은 전부 재흡수야. 이게 뭐야? 100% 재흡수 된다는 뜻이야. 그럼 100% 재흡수 됐으면 오줌에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 여기 있네요. 오줌에 포도당이 있으면은요. 당뇨병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오줌에 단백질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사구체 이상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그래서 오줌 검사를 해가지고 뇨 검사해가지고서는 병 있나 없나 보기도 해요. 물과 무기염료는 대부분 재흡수,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재흡수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반대로 아까 여과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여과를 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애들도 노폐물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애들은 다시 세뇨관으로 집어넣어줘야 돼. 그 과정을 우리는 분비.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서는요.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재흡수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거 다시 흡수하는 거야.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야 돼. 분비는 아까 여기 여과를 미처 되지 않은 노폐물들을 다시 세뇨관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오줌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오줌이 탄생하면은 콩팥 깔때기 쪽으로 갔다가 일단 모였다가요. 오줌관 타고서 방광 갔다가 여기 있죠. 콩팥 깔때기 쪽으로 갔다가 오줌관 타고 방광 요도를 통해서 화장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 동맥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이렇게. 자, 요 표가 문제에 간혹 나와요. 아니, 간혹이 아니라 자주 출제되는 편이야, 이거. 자, 그러니까 요거 가로 쳐놓고서는요, 이렇게 가려놓고서는, 자, 혈액에는 있는데 여과에게는 없어요. 그럼 뭐겠어? 단백질과 같은 덩치 큰 놈들이에요.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 봐봐요. 여과에까지는 있었어. 근데 오줌엔 없어. 왜요? 100% 재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소는요, 오줌의 농도가 진해지죠. 왜 농도가 진해졌어요? 물 재흡수되고 요소는 다시 분비되니까 요소의 농도가 진해지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 여기 이게 요즘에 생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요거 시험에 맨날 나와. 100%. 자, 다음 세포. 자, 세포. 결국에 이 궁극적인 목적. 너희들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뭘 얻기 위해서? 에너지 얻기 위해서야. 자, 에너지를 얻는 이 과정들이 세포 호흡에 되는 거예요. 영양소 받아서 산소 받아서 태워가지고서는요. 에너지 얻는데 그때 노폐물이 나타나죠. 그 에너지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생활을 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세포호흡과 기관계 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요,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건 소화계가 해주고, 그 음식을 여기저기 보내주는 건 순환계가 하고 있죠.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면 역시 또 순환계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가지고 조직세포한테 보내주죠. 조직세포는요, 이 산소와 영양소를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노폐물을 내보내주면 역시 또 순환계가 노폐물을 또 운반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소화순환 호흡 배설이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기관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니? 자, 보시면 연소와 세포호흡 비교하고 남아있는데 이 세포호흡이 에너지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때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연소도 연료와 산소 결합시켜서 똑같죠.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얻는 거. 근데 연소는 급격하게 일어나고요. 세포호흡은 체온 정도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격렬한 운동을 했어요. 너희들 막 운동해보면 알겠지만 열이 발생하는 거 알 수 있죠. 에너지를 막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헥헥대고 있잖아요. 그죠? 자, 헥헥대고 있는 게 왜 그래요? 최대한 산소를 빨리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심장 벌렁벌렁 뛰고 있죠? 왜 그래? 영양소와 산소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됐니? 오케이. 개념 쏙쏙. 자, 개념 쏙쏙을 해주세요. 찾자마자. 자, 7번에 여가 제흡수 분비죠? 흥주야 다 했니? 자, 8번에는 OOXO, 9번에는 기억, 니은, 미음. 자, 10번에는 사구체, 세뇨간, 오중간, 11번에 산소, 이산화탄소, 12번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까지.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니? 없니? 아니, 지금 풀어야죠. 탄탄히까지 51쪽까지 싹 다 풀어주세요. 그러네요. 숙제로 꼭 해오세요. 문제 싹 다 풀고 채점 각자 해줘.